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구에 대해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특별 재난지역에 지정된 대구 경북에 비해 확진자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인데요. 시는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입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이어 천안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에는 17일 오후 현재까지 1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천안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와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한태선 후보도 보도 자료를 내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이미 지정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겨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지자체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최소 100명에서 300명을 넘어섰지만 천안시는 10여 명 수준입니다. 아마도 이 특별 재난구역 선포에 관련해서는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확진자 추가 발생 등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별 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복구비 지원과 함께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천안시는 앞서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소상공인 15만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긴급 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거나 노점상과 무등록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로 산정해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은 추경 예산안을 통해 확보하게 되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려 의료 봉사에 나선 의사들과 폐지 판돈을 모아 기부한 노부부까지 가슴 따뜻해지는 기부 소식을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천안시 의사회 회원들은 지난 3일부터 병원 문을 번갈아 닫으면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가 운영하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환자 구분과 검체 채취 등 공중보건의들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시 복지재단을 통해 확진자들이 입원해 있는 천안유료원에 총 3천만 원을 기탁하게 됐습니다. 경륜경정사업본부 천안지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달라며 부성일동에 온누리 상품권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집들도 작은 정성을 모아 코로나 확산 방지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원성동에 살고 있는 한 노부부는 노령연금과 폐지를 주워 모은 2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천안시 복지재단에는 확진 환자가 급증한 지난달부터 기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재단에 맡긴 기부금은 2억 2천만 원, 2억 3천만 원 상당의 현물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나보다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개인보다도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좀 더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최근 주춤해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부 문화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에 납품돼야 할 농산물들의 판로가 끊기면서 농가들이 어렵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산에서는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인력 부족에 아산시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는 방역 봉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될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가 아닌 아산시청에 도착합니다. 대파와 무 등으로 소포장된 농산물 꾸러미는 각 부서마다 주문자에게 배달됩니다. 학교 개학이 4월 초로 연기되면서 판로가 끊긴 농가들을 돕기 위해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구매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농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농산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막상 구매하고 보니 농산품이 너무 싱싱하고 좋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적게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뻤습니다. 농가들이 어렵다는 소식에 공무원 이외에도 시민들의 동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산시 학교급식 생산자 연합회에서 하루에 판매되는 농산물 꾸러미는 약 150건, 일주일에 700여 건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농가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동참이 얼마나 될까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많은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사실은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산의 한 헬스장 안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독에 나선 이들은 바로 아산시 체육회 임직원들. 부족한 방역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민간체육시설 방역에 팔을 걷어 붙인 겁니다.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는 60여 명으로 된 봉사단을 발족하고 민간체육시설 이외에도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봉사단은 희망시설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안정기까지 운영할 방침이며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서둘러 발행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신청과 함께 발급이 시작됩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중앙시장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님이 부쩍 줄었습니다. 한낮에도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장에서는 일주일에 2, 3회씩 살균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꽉 막힌 공간보다 확 트인 저희 전통시장이 안전하니 저희 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를 다음 달 7일로 앞당겨 발행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20일 이상 빨라진 겁니다. 발행 규모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본사를 다른 지역에 둔 업체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천안의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관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모바일 웹 기반의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을 실질적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 상품권으로 캐시백 제도를 통해 충전 사용 금액의 6%를 환급받을 수 있고 출시 기념으로 한 달 동안은 10%를 환급해 줍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도 쏠쏠합니다. 카드 신청은 천안사랑 카드 애플리케이션이나 농협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시는 정부와 충남도가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행액 확대에 따른 시 재정 투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관입니다. 아산시가 이순신 장군과 온천을 활용한 문화관광벨트 구축에 나섭니다. 앞으로 5년간 모두 2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의 충, 효, 애, 치유 관광 더하기 사업이 정부의 지역관광개발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핵심은 아산의 대표적인 인물인 성웅 이순신 장군과 왕실 온천을 활용한 문화관광벨트 구축입니다. 먼저 현충사를 중심으로 이순신과 연관된 역사인물, 문화공연,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콘텐츠 관광 거점이 조성됩니다.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관광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현충사 열린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이순신 장군의 생일을 주제로 한 AR, VR, 이순신 해전 모바일 게임 등의 콘텐츠 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충사에는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세계사적 의미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아카데미가 조성됩니다. 아카데미에서는 국제교육 문화 교류와 해외 수학 여행단 유치, 청소년 역사탐험대 운영 등 국내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곡교천을 따라 백이종군 도보길과 관광 비즈니스 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온천을 활용한 테마 관광 사업도 추진됩니다. 조선시대 왕실 온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온양행궁 행차 재현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는 행궁 역사관 미디어 아트월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충사부터 곡교천과 온양온천 지구까지, 온양 도심권부터 현충사를 잇는 하나의 문화관광 벨트가 조성되는 겁니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여가와 문화 참여 확산을 통해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00억 원이 투입되며 시는 올해 1년차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문화관광 벨트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지역 임산부들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로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제공됩니다.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임신 또는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19일부터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폰 앱인 아산 안심홈을 제공합니다. 아산 안심홈은 CCTV와 스마트폰 GPS 정보가 연계돼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플을 실행시키면 바로 안심귀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이동 중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버튼을 누르면 신고자 정보와 인근 CCTV가 아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모니터에 표출돼 관제 요원이 즉각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하반기부터 안심귀가 서비스 아산 안심홈을 천안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6,9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유소당 설치비의 40에서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주유소며 회수 설비 설치 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선정됩니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아산시 기후변화 대책과로 하면됩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온라인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부터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를 개설하고 실시간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8개 강좌가 마련되며 학년별로 주당 15시간을 운영합니다. 생방송 수업을 놓쳤을 경우엔 녹화된 수업 영상을 내려받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당초 올해 7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던 지역화폐 여민전을 370억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3일부터 정식 발행되기 시작한 세종시 카드형 지역화폐 여민전입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2만 1,000여 명에 이르고 지금까지 발행된 금액만 23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당초 목표였던 전체 발행액 70억 원의 30%를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에서 300억 늘린 37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70억 원이 되게 됩니다. 여러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여민전을 또 사용하도록 적극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발행 규모 확대와 함께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 기간도 당초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로 4개월 더 연장됩니다. 가령 가맹점에서 10,000원을 결제하면 10%에 해당하는 1,000원이 적립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150억 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점심시간대 상점과 주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한 후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들 점포가 안심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확진 판정 이후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생활 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에 드라마나 영화, 뮤직비디오 등에 자주 등장하는 촬영 명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조치원 권투체육관인데요. 하지만 체육관 운영자와 토지 소유주가 다르다 보니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문화 콘텐츠 계승 발전 차원에서 시에서 매입 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한 권투체육관입니다. 여기저기 함석을 덧대 수리한 모습에서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의 보급 창고로 사용되다 지난 1975년 권투체육관으로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프로복싱 챔피언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곳을 배경으로 제작된 배우 송강호 주연의 영화 반치광이 흥행하면서 각종 촬영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까지 6편의 영화와 30여 편의 드라마, 그리고 수십 편에 이르는 뮤직비디오와 광고 등의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유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의 명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토지 소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인데 얼마 전 토지 분할 과정에서 창고 등 일부 건물이 헐리기도 했습니다. 창고나 부대 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좁혀지고 체육관 문땡이만 있으니까 체육관 운영하기는 좀 조바심이 타는 입장입니다. 강 관장은 체육관이 조치원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고 각종 촬영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시에서 매입 후 위탁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토지 매입을 검토한 바 없고 관련 예산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싱 체육관을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이것이 없어지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장된다고 하면 굉장히 손실이죠. 이것은 어떤 면으로는 시에서 없는 예산도 만들고 그리고 문화적인 그 관광과에서도 이것을 개성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치원읍에 있는 폐산업시설인 옛 한림재지 공장이나 조치원 정수장의 경우 세종시에서 자체 매입해 문화 거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치원 권투체육관도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 차원의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뭐 어떤 문화 콘텐츠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반할 수 있는 체육관입니다. 이거를 개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시에서 갖고 운영하는 묘를 살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교복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2학년 전학생과 편입생까지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이춘희 시장과 최규진 교육감의 협력 공약으로 지난해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비롯해 1학년 전학생과 편입생 등 7,829명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학년 전학생과 편입생까지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지원 대상은 모두 8,843명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교복은 학생 1명당 30만 원 이내로 동복과 하복을 한 차례에 한해 해당 학교에서 현물로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